자, 196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방금 배웠던 것 중에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였죠?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그래서 이제 줄여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은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는 절차 역시 똑같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뭘 했었죠? 계획 사업이라서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항상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왔었죠.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걸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죠.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뭘 만듭니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검증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자, 처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기 위한 그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계획 결정이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될 때는 예외적으로 2년 안에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죠. 1단계, 2단계. 자,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 돈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시행자를 정하죠. 시행자 원칙 누구였습니까? 입안권자.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입안권자 누구죠? 특, 광, 시, 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에블바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행정청이었죠. 행정청. 그래서 원칙은 행정청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은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들죠? 응? 하지 마세요.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들죠? 시행자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년 안에 하자, 이거는 3년 이후에 하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원칙 누구였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인가 받고 고시를 하는데 인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인가를 하지만 여기 예외적으로 여기서 시행자 지정에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에게 실시계획을 인가받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책을 좀 보죠. 그래서 뭐 196페이지 위에 용어의 정의는 제가 방금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보시면은 원칙은 누가? 네, 입안권, 수립권자가 그냥 입안권자죠. 수립권자 옆에 입안권자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뭐 정비법이라든지 재정비 촉진법, 그 다음에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들인데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 2년 안에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협의 밑줄하시고 지방의 의견 밑줄.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특광시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자기가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나오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2단계 구분하죠.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이고, 자, 처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업이 이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나오죠.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원칙은 특광시군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둘 이상 어떻게 하죠?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까지.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 밑줄하시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밑줄.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지정받은 자의 시행, 그 옆에다가 비행정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청들은 그냥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되지만,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지정. 그래서 위 1 및 2의 1-3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외의자, 즉 행정청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세 번째 줄,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뭐 박스의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위에다가 제가 민간이라고 써두시라고 했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입니다. 공공. 그러니까 행정청인 국가지자체, 다음 페이지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뭐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빼고 진짜 민간들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네, 그 동의요건이 두 번째 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앞에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그 강조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은. 그러니까 비행정청이라고 다 동의받는 게 아니죠.
요새 핫한 기관이 있죠. 여기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기업이죠. 근데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다. 이거는 공사니까, 회사니까.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 그리고 이런 공기업들은 공공이긴 하지만 비행정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지정을 받을 때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가로 3번, 가로 4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 받죠? 국장한테. 그 2번에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이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일단 됐고 가로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지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자니까 비행정청인 겁니다. 비행정청. 이런 사람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 꽝, 시, 군에게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을 인가해 줄 때 여기도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가로 4번의 맨 끝에 쪽에 나오죠? 환, 경, 위, 기라고 했죠, 제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 의제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의 시력 202페이지 요걸 제가 1,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죠. 그게 노트에 보면은 밑에 쪽에 중간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거 그겁니다. 그거 노트에 그 노트 12페이지에 중간에 뭐 박스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 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10년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자 보면은 거기 실효규정 해석 우리 기본서에 실효규정 해서 동그라미 1번 5년 경과 후 실효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그걸 가로 안에 매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10년 이후나 돼서야 드디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거죠. 실시계획을 너무 늦게 만든 겁니다.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빨리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해서 일정 기간 안에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이 실시계획을 실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했죠. 10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나서부터 5년 7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시계획 고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 7년을 말합니다. 자.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이 실시계획을 실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재결 신청이라는 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업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절차에 들어간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실효니까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근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역시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근데 실시계획 고시되고 나서 아직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모든 토지, 건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할 거죠. 그럴 때는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방금 읽던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얼마? 5년 동그라미 하시고 이내에 그 밑에 줄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N은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미출.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 다음 미출. 이게 첫 번째 경우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있고 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실시계획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 밀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미출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 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거기 7년 동그라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N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밑줄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로 2번 모든 토지나 건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를 했죠. 그럴 때는 실시계획이 상실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 미출. 그 다음에 실효 시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 실시계획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이런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죠. 이렇게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을 때 요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 관리계획은 조금 기다렸다가 없앨 효력을 없앨지 아니면 실시계획이 없을 때 바로 관리계획도 같이 없앨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걸 보기 위해서 앞에 하나만 보고 오죠. (188페이지) 거기 8번 해가지고 보면 188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에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게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로 관리계획 결정이 됐죠. 이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실효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거기 미출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이 관리계획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관리계획은. 그러니까 원래 이 관리계획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될 건데 실시계획이 실효가 될 때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게 방금 가로 3번 실효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관리계획은 원래는 20년을 기준으로 실효가 되니까 여기서도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5년,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죠. 이 날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그때 도달을 하는 거죠. 실시계획이 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20년까지 기다려줍니다. 20년까지 기다렸다가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이 없어집니다. 근데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5년, 7년 도달해서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될 때 관리계획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요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폐지될 때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이 경우 보실 필요 없고 박스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0년이 되기 전 밑줄 20년이 되기 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요 첫 번째 그렸던 요거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나서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20년까지 기다려줍니다.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밑줄.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번에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밑줄.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요거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거나 폐지가 됐죠? 그러면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거나 폐지를 잃는 날 같이 이것도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음 날을 붙이면 안 되겠죠?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는 날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니까 여기도 다음 날을 붙이면 다음 날이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은 20년까지 기다렸다가 관리계획이 없어지고 20년이 된 이후에 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은 실시계획이 실효될 때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도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습니까?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인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거 돈 받아 놓습니다. 이행 보증금이 강조가 되어 있죠. 가로 1번에 저 밑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행 보증금은 이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의 박스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입니다. 공공. 국가지자체, 행정청이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은 조건 이행 안 하고 도망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한 겁니다. 아니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로 4번 맨 끝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래대로 돌리라는 거죠. 근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에죠.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라고 해서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류의 열람 뭐 이런 것들인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도 이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대부분 며칠이었죠? 14일. 그래서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할 때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가로 3번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2번 의견서 제출. 그럼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견을 받았는데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인가하고 나면은 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경우 거기 있는 27번까지가 의제가 되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뭐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관련 서류 제출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 208페이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이거 보죠.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고시를 하고 나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는 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죠.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게 실시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 즉 여기 도로 설치하기로 했으면 그 목적 말고는 이거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는 시, 도, 대도시가 준공사를 해줍니다. 자, 이것들 좀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분할 시행. 제가 여기 5번에 쓴 겁니다. 5번에 쓴 거.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거기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요거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서류 열람,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제가 3번에 써놓은 거 무료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무상 열람 관계서류를. 그 다음에 서류의 공시송달. 자,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도달을 시킬 수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비행정청들은 이 공시송달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분쟁 발생이 염려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은 안 되고 승인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줄,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하여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시를 하는 거죠. 공시. 그러면 공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 바로 되어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 내지는 시, 도, 대도시시장의 뭐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그 다음에 공시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게 210페이지 먼저 하나 보고 오죠.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 6번에 쓴 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거 팔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팔았죠? 그러면 효과는? 무효.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수용이 나오죠.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돼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토지를 내가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자, 이 도로 부지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불렀죠? 당해 토지. 이 도로 부지에 속한 부분, 여기는 당해 토지, 내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에 속하지 않은 옆에 있는 이 토지, 요걸 인접지 내지는 인접토지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은 당해 토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수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로 부지가 아니니까 소유권까지는 내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옆에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저 위에 보면은 박스 안에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설에 인접한. 이 인접지는 수용을 할 수는 인접지는 수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수용 X라고 써놓으라고 했을 텐데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인접지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수용을 할 때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례가 두 가지 나왔었죠?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해서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시설 사업할 때는 언제? 이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이렇게. 다음에 제가 이 수용은 내가 4번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혹시 개발법에서 수용은 사업인정고시를 언제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줬습니까? 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빡세다는 기억나시는 거? 빡세다? 그 중에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라고 했는데 세부 목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라고 했는데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나야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요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실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이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우리가 정비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대신에 뭐 만들었죠? 저번 주에 나누던 저번 주에 그거 안 나눠줬구나. 정비사업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사업시행계획.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정비법에 나오는 수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니까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이때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문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292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292페이지) 맨 밑에. 거기 세부 목록 고시라고 돼 있어? 네. 자, 혹시나 이거는 기억나면 이래는 그치? 자, 개발 사업 할 때도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버리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광명시흥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될 사람들이 이제 논에 가는 거죠. 논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왕버들나무를 심는 거죠. 왕버들나무. 그러니까 지금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 와보니까 없던 나무들이 막 생기고 창고가 지어져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개발 사업 같은 데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하기가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런 데는 허물어 버리고 건물 새로 짓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데 해도 되는데 개발 사업은 완전 나대지죠. 저 푸른 초원, 저 푸른 초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왕버들나무 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세부 목록 고시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하늘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항공사진을 딱 찍어 놓는 거죠. 해서 사업하러 들어가니까 왕버들나무 심어 놓은 사람들이 이 왕버들나무 보상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시행자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항공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준다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는 나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무 심고 창고 짓고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의 시점을 앞쪽으로 당긴다라고 했죠. 그것만 따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만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 다 똑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 재결 신청 기간은 4가지 수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5월달에 이런 것들은 표로 정리해서 한번 나눠 드릴 겁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재결 신청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거. 근데 이 4가지 수용 모두 이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용 딱 나오면은 원칙은 공치법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 이 2가지는 무조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22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가기 싫으신 분들은 노트 보셔도 되고. 자,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게 수용이고, 두 번째, 출입이랑 일시 사용이 나오죠?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절차죠. 이렇게. 이쪽 좀 지우고. 그래서 출입이랑 일시 사용 내지는 장애물 변경 제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입하려고 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혹시 1, 2월 달에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한 것처럼 대답을 하시길래 내가 안 했나? 되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내가 안 한 걸 물어보고 있나 했습니다. 했죠. 뭐 안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야 되는데, 자, 출입하려고 할 때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행정청은 원칙 뭐 받았죠?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은 그냥 간다라고 했죠. 허가 안 받고 그냥 7일 전까지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깜깜할 때는 누구한테 승낙받죠?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리는데 원칙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뭐 받아야 되죠?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는 동의.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 비행정청 나눠가지고 행정청은 뭐 한다고 했죠? 그냥 아니고 통지. 그거 보고하십시오. 보고. 노트 다 나눠드렸는데 보고해야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보상합니까? 아니면 시킨 사람이 합니까? 시킨 사람이. 그래서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게 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이런 거죠. 이렇게. 거기 뭐 밑줄은 아마 다 돼 있을 텐데 그 표로 정리하면은 제가 노트에 표로 싹 정리를 하죠.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 표만. 그래서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출입할 때 비행정청은 원칙은 뭐 받죠? 출입할 때 허가. 근데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고 7일 전까지 알리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원칙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다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거지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했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공사 완료 보고의 세 번째 줄 시, 도, 대도시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이제 준공사를 받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뭐 준공사 의제 뭐 이런 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공공시설의 기속,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하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213페이지. 그 맨 밑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그 노트에도 옆에 시행자 옆에 칸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일 때도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
비행정청일 때는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직접 제기하는 게 아니었죠. 이 사람을 지정한 자,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이 비행정청을 필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거기 노트에 있는 건 다 설명드렸는데 좌측 하단에 요쯤에 뭐 있는 거 하나 설명 안 했죠? 그거는 우리 책에는 저쪽에 앞쪽에 있어가지고 16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63. 거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르죠.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럴 때. 네. 이 토지는 조금 있으면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는 말은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토지를 놀립니까? 그 사이 동안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떻게 활용한다고 했죠 이거? 비실이. 여기는 나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요것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가 용이한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비실이가 첫 번째가 가설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축, 중축 이런 거 아니고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163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의 제한 이렇게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은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 설치하자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도로 설치하는 거 빼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거기는 원칙적으로. 근데 요런 건 할 수 있다라는 요런 건. 근데 해서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시일로부터 2년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니라고 되죠. 그래서 관리의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안 만들어져 있죠. 그게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그 박스 옆에 제가 비실이라고 써두셨죠. 얘네가 비실이.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도로 같은 게 들어와야 됩니다. 도로 같은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비실비실한 것들을 지어서 활용합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이거 철거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원상회복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죠. 이 부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도로 만드니까 이제 도로 설치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도로를 설치할 때는 이걸 철거를 하는 거죠.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근데 안 하죠.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라는 게 밑에 행정대집행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공시설의 기속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일단 보시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다시 한번 보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역시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계획 만듭니다. 그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얼마나 만들죠?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게 원칙. 다만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수립하는데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 이런 것들,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들죠? 시행자가 누구죠? 그래서 특, 꽝,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죠. 시행자 원칙은 입안권자, 즉 행정청. 해서 특, 꽝, 시,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둘 이상 협의.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이 시행자. 이런 사람들은 지정받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죠. 근데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라는 거. 자, 시행자를 정해지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지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죠? 국장한테. 해서 인가받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는데 뭐 간단한 것들,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요거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팔면 무효. 그 다음에 수용할 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하죠? 공시법. 근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언제? 요때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나중에 알겠지만 요 실시 앞에 있는 단계에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개발법만 빼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4가지 수용이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세. 자, 이런 것들은 아까 2번이나 했으니까 요렇게 출입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공사 완료하고 나면 중공사, 시, 도, 대도시가.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죠. 비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다만 비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자,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국계법 끝까지 아마 보고 오시면 될 겁니다. 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중간에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죠. 185페이지. 거기 보면은 제가 1, 2월 달에는 매수 청구권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제도가 2가지 더 있는데 1, 2월 달에 한 것만. 그 매수 청구권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132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부터 쭉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속도가 조금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은 들리는 데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반복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못 알아듣겠다. 1, 2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8주 안에 수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는 해야 제가 진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